한국의 따스한 오후 햇살이 미군 부대 정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한 명의 중년 여성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그녀는 전형적인 한국 아줌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연한 꽃무늬가 새겨진 블라우스에 편안한 검은색 바지, 손에는 작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 묶었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등을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평범한 민간인과는 조금 달랐죠. 눈빛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무언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미군 부대 정문에 도착한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부대 안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표정이었어요. 마치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사람처럼 말이죠. 정문을 지키고 있던 젊은 미군 병사는 그녀를 보자마자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스미스라는 이름표를 단 그 병사는 갓 20살을 넘긴 듯한 앳된 얼굴이었죠. 그는 동료와 농담을 나누다가도 시선은 계속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그녀가 정문에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지휘관과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요. 스미스 병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약속이요? 누구와 말이죠?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런 평범한 아줌마가 부대 지휘관과 무슨 약속이 있겠냐는 식이었죠. 윌슨 중령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답하며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신분증에는 김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신분증을 받아들며 살짝 비웃었습니다. 김영애? 그는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동료 병사에게 이 아줌마가 중령님과 약속이 있대라며 큰 소리로 말했죠. 옆에 있던 존슨이라는 병사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요? 무슨 일로요? 청소 일자리라도 구하러 온 건가요? 두 병사는 킥킥거리며 웃었지만 김영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미묘한 빛이 스쳤어요. 마치 곧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여기서 기다리세요. 스미스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어요. 하지만 그는 전화를 걸기보다는 동료와 계속 수다를 떨었어요.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같았죠. 김영희는 정문 옆 그늘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부대 안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훈련장에서 뛰어다니는 젊은 병사들, 정렬된 차량들, 그리고 펄럭이는 성조기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익숙해 보였습니다. 야, 저 아줌마 진짜 웃기지 않아? 존슨이 스미스에게 속삭였어요. 중령님과 약속이라고? 무슨 약속이겠어? 김치라도 팔러 온 건 아닐까? 두 병사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가 김영희에게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대신 가방에서 작은 메달이 달린 물건을 살짝 꺼내 바라봤죠. 그것은 아주 오래되고 소중해 보이는 군 관련 메달이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스미스는 여전히 전화를 걸지 않고 있었어요. 김영희가 다가가서 언제쯤 확인해 주실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아줌마, 여긴 아무나 못 들어와요. 정말 약속이 있는 거 맞아요? 스미스의 말투는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김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마침내 부대 안에서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받은 듯한 다른 병사가 스미스에게 뭔가 말했고 스미스는 마지못해
김영희를 쳐다봤어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는 여전히 불쾌한 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못 머물 거예요. 중령님이 바쁘거든요.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스미스와 존스는 여전히 수군거렸어요. 저런 아줌마가 여기 무슨 일로 왔을까? 글쎄, 별거 아닐 거야. 금방 나올걸.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김영희를 안내하는 병사는 톰슨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젊은 병사였고 앞서 정문에서 만난 병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태도를 보였어요. 그는 김영희를 앞서 걸으며 대충 손짓으로만 방향을 가리켰죠.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아줌마. 톰슨의 말투에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을 떠맡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중령님 사무실이 저기 있어요. 부대 안을 걸으며 김영희는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병사들의 움직임, 부대의 배치, 심지어 게시판에 붙은 공지사항까지도 말이죠.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마치 오랜 경험으로 익힌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병사들도 김영희를 힐끔거리며 수군댔어요. 저 여자가 여기 왜 왔지? 민간인이 부대 안에 들어오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닌데 뭔가 특별한 사람인가?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보다는 의심과 무시가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인 아줌마가 미군 부대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죠. 아줌마는 어떻게 중령님을 아시는 거예요? 톰슨이 걸으면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궁금함보다는 비꼬는 투가 더 강했어요. 오래된 인연이야. 김영희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죠. 톰슨은 그 답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래된 인연이라. 뭐, 청소나 빨래 같은 일로 알게 된 건가요? 김영희는 그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미묘한 미소만 지었죠. 그 미소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더 많은 병사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김영희는 벽에 걸린 여러 사진들을 봤어요.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 부대의 역사, 그리고 다양한 훈련 장면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그중 한 사진 앞에서 김영희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10여 년 전 촬영된 듯한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여러 고위 장교들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었는데 그 중에는 젊은 여성 장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뭘 보시는 거예요? 톰슨이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빨리 가야 해요.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김영희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특별한 빛이 어렸어요. 지휘관 사무실이 있는 층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병사들이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영희를 보자 대화를 멈추고 쳐다봤어요. 저 사람이 중령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야? 한 병사가 속삭였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왜 저런 아줌마가? 아마 부대 근처에서 가게라도 하는 사람이겠지. 뭔가 팔러 온 거 아닐까?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김영희에게까지 들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톰슨은 지휘관 사무실 문 앞에 김영희를 데려다 놓고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에요. 하지만 중령님이 정말 바쁘시거든요. 오래 못 만날 거야. 그건 중령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김영희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톰슨은 그 말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평범한 민간인치고는 너무 당당한 태도였거든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무시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혼자 남겨진 김영희는 사무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아까 봤던 메달을 다시 꺼내 잠시 바라봤어요. 그 메달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듯 했습니다. 오래되고 소중하게 간직해온 것 같았죠. 메달을 다시 가방에 넣은 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는 단호한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며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미군 장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윌슨 중령의 부관인 듯 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관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적어도 다른 병사들보다는 예의 바른 태도였어요. 윌슨 중령님과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영이라고 해요. 그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부관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안으로 안내했어요. 중령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김영희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복도에 있던 병사들의 시선이 그녀의 뒷모습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의아해하며 수군거렸어요. 저 아줌마가 정말 중령님과 아는 사이일까? 뭔가 수상하지 않아?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범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윌슨 중령의 사무실은 전형적인 미군 지휘관실의 모습이었습니다. 벽에는 성조기와 부대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윌슨 중령은 50대 초반의 든든한 체격을 가진 남성으로 회색빛이 도는 머리가 그의 경험을 말해주고 있었죠. 김영희가 들어서자 윌슨 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분명 김영희라는 이름으로 약속을 잡았지만 실제로 마주한 사람은 평범한 한국인 아줌마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중령님. 김영희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지 친숙한 느낌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희 씨? 윌슨 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확히 어떤 용건으로 오신 건지. 김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윌슨 중령도 마주편에 앉으며 그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듯 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죠. 과거의 동료를 만나러 왔어요.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혹시 메가더 장군님 기억하세요? 윌슨 중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메가더는 현재 태평양 사령부에서 근무하는 고위 장교였거든요. 메가더 장군을 아시나요? 어떤 관계이신지. 오래된 동료죠. 함께 일했던 적이 있어요. 김영희의 답변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윌슨 중령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평범한 한국인 여성이 어떻게 그런 고위 장교와 동료 관계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김영희의 태도에서는 거짓말하는 기색을 찾을 수 없었어요. 신뢰가 안 된다면 어떤 일로 함께 근무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윌슨 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빛이 어렸습니다. 군인으로서 함께 일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바로 그때 사무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병사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김영희를 안내했던 톰슨과 정문의 스미스, 그리고 몇 명의 다른 병사들이었죠. 야, 진짜 웃기지 않아? 저 아줌마가 중령님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스미스의 목소리가 사무실까지 들렸습니다. 아마 김치 장사하려고 온 거 아닐까?
아니면 청소 일자리 구하려고? 톰슨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아줌마들은 정말 뻔뻔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또 다른 병사가 끼어들었죠. 그들의 대화가 점점 더 무례해지고 있었어요. 윌슨 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방문객에 대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불쾌했거든요. 김영희는 그 소리를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차분했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죠. 죄송합니다. 제가 병사들을 불러서. 윌슨 중령이 일어서려 했지만 김영희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괜찮아요. 그런 반응은 예상했거든요. 김영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무시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군인의 기본 자세에 관한 문제죠. 윌슨 중령은 김영희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그녀가 군인의 기본 자세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일반 민간인이 쓸 법한 표현이 아니었어요. 밖에서 병사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 아줌마가 언제까지 있을 거야? 중령님도 바쁘실 텐데. 빨리 나가면 좋겠어. 보기만 해도 민망하다고. 김영희는 가방에서 천천히 뭔가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작은 가죽 케이스였는데 그 안에서 반짝이는 메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문서도 함께 있었어요. 윌슨 중령은 그것들을 보자마자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메달들은 모두 미군 최고 훈장들이었거든요. 그 중에는 실버스타와 브론즈스타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건 윌슨 중령이 문서를 받아들며 중얼거렸어요. 그 문서에는 김영희의 영어 이름인 캐서린, 킴과 함께 미군 장교로서의 복무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잠깐, 이게 정말. 윌슨 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문서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는 김영희를 다시 쳐다봤죠. 설마 당신이 여성 최초의 미군 장교.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캐서린 김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김영희 대령이었죠.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윌슨 중령은 충격에 빠진 채 그녀를 바라봤어요. 김영희, 아니 캐서린 김 대령은 미군 역사상 전설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수많은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여성 최초로 미군 장교가 된 사람이었죠. 밖에서는 여전히 병사들의 무례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윌슨 중령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처리하겠어요. 김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대령의 권위가 묻어나고 있었어요. 윌슨 중령은 김영희의 정체를 확인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정중하게 경례를 했어요. 몇십 년간 군 복무를 해온 그였지만 이런 전설적인 인물을 직접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대령님, 정말 영광입니다. 윌슨 중령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사관학교에서 배울 때 대령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성 최초의 미군 장교로서 이루신 업적들을. 김영희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제지했어요. 이제는 그냥 김영희 아줌마예요. 계급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대령 시절의 카리스마가 남아 있었죠. 하지만 밖에 있는 병사들이. 윌슨 중령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무례한 대화들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김영희는 문서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나 개인이 무시받은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문 쪽으로 갔어요.
창밖으로는 훈련장에서 뛰어다니는 젊은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저 젊은 병사들을 보세요. 그들은 군인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윌슨 중령이 물었습니다. 존중이에요. 김영희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군인은 계급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모나 출신으로도 판단하지 않아요. 그게 군인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부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몇 명의 고위 장교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윌슨 중령이 급히 연락을 취한 것 같았죠. 맨 앞에 선 장교는 준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영희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캐서린 김 대령님이신가요?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사무실 안의 모든 장교들이 동시에 차려 자세를 취하며 경례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동조되어 있었죠. 영광입니다, 대령님. 준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부대의 부사령관 로버츠입니다. 대령님의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하나씩 자신을 소개했어요. 모두가 김영희에 대해 알고 있었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는 여전히 병사들의 무례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 아줌마가 언제까지 있을 거야? 정말 답답하네. 왜 이런 사람들이 부대에 와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거지? 사무실 안의 분위기와 복도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었습니다. 고위 장교들은 김영희를 전설적인 인물로 대우하고 있었지만 일반 병사들은 여전히 그녀를 평범한 민간인으로만 보고 있었거든요. 김영희는 장교들의 경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예의가 아니라 교육이에요. 그녀는 문 쪽을 가리키며 계속했죠. 저 젊은 병사들에게 진정한 군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해요. 로버츠 준장이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병사들을 불러서 아니에요. 김영희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르치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이 진짜 배워야 할 건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이거든요. 윌슨 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영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접 보여주면 돼요.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 경험으로 배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녀는 가방에서 다시 메달들을 꺼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빛나는 메달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 메달을 받을 때를 기억해요. 전장에서 부하들을 구하고 받은 거였죠. 그때 나를 구해준 건 계급이 아니라 동료애였어요. 장교들은 그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복도의 소음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아마 누군가가 병사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나 봤죠. 병사들을 불러주세요.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특히 나를 무시했던 그 병사들 말이에요. 그들과 직접 대화하고 싶어요. 로버츠 준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령님, 혹시 그들이 무례하게 굴면 그래도 괜찮아요. 김영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나는 수십 년간 이런 상황을 다뤄왔거든요. 진정한 변화는 처벌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시작돼요. 윌슨 중령이 부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스미스와 톰슨, 그리고 아까 복도에 있던 병사들을 모두 불러와. 부관이 나간 후 사무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김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곧 그녀의 진짜 참교육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몇 분 후 사무실 문이 열리며 병사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는 정문에서 김영희를 무시했던 스미스가 있었고 그 뒤로 톰슨과 존슨 그리고 복도에서 수군거렸던 다른 병사들이 따라왔어요. 모두 5명이었죠. 병사들은 사무실 안에 가득한 고위 장교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윌슨 중령, 로버츠 준장, 그리고 다른 영관급 장교들이 모두 모여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은 보통 큰 문제가 생겼을 때나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스미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김영희를 평범한 민간인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로버츠 준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방금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병사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여전히 김영희가 왜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톰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냥 한국인 민간인 아닌가요? 그 말에 사무실 안의 장교들이 모두 한숨을 쉬었습니다. 윌슨 중령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냥 민간인이라고? 너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구나. 김영희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권위가 깨어나는 것 같았죠. 자기소개를 다시 해볼게요.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은 캐서린 김입니다. 미군 대령이었고 여성 최초로 이 계급에 오른 사람이에요. 병사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특히 스미스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김영희는 가방에서 군복 상의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완벽하게 보관된 대령 계급장이 달린 군복이었어요. 그리고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들이 달려 있었죠. 이것들이 보이나요? 그녀가 훈장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실버스타는 이라크에서 부하들을 구하며 받은 거예요. 이 브론즈 스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이건 그녀가 특별한 메달을 가리켰어요. 의회 명예 훈장이에요. 병사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의회 명예 훈장은 미군 최고의 영예였거든요. 전군 역사상 여성으로는 극소수만이 받은 훈장이었어요. 존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래요. 내가 바로 그 캐서린 김 대령이에요. 김영희의 목소리에 이제 확실한 권위가 실렸어요. 너희들이 아까 아줌마라고 부르며 무시했던 그 사람 말이에요. 스미스가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김영희가 날카롭게 반문했어요. 그럼 계급을 모르는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민간인이라면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논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김영희는 천천히 병사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수십 년간 군 복무를 한 베테랑 장교의 모습이었죠. 군인의 첫 번째 덕목이 뭔지 아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충성입니다. 톰슨이 반사적으로 대답했어요. 틀렸어요. 김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존중이에요. 자신에 대한 존중, 동료에 대한 존중,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말이에요. 그녀는 스미스 앞에 섰습니다. 당신은 내가 한국인이라고 김치 장사꾼일 거라고 생각했죠? 당신은 내가 여자라고 청소부일 거라고 추측했고요. 그게 군인의 자세인가요? 스미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령님. 나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사과해야 해요.
군인으로서의 기본을 잊은 자신에게 말이에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김영희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거든요. 이제부터 진짜 군인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김영희가 선언했습니다.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김영희는 병사들을 데리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고위 장교들도 뒤따랐어요. 복도를 걸으며 김영희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라 경험 많은 대령의 모습이었죠. 훈련장으로 가요. 김영희가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병사들은 긴장한 채 그녀를 따랐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다른 병사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아까 전까지 무시하던 아줌마가 갑자기 부대의 고위 장교들과 함께 행진하고 있었거든요. 훈련장에 도착하자 김영희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운동장, 장애물 코스, 그리고 각종 훈련 시설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줄을 서세요. 김영희가 명령했어요. 병사들은 서둘러 일렬로 섰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이 어색했어요. 평소에는 자신감 넘치던 병사들이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김영희는 그들 앞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군인의 기본 자세부터 다시 배워봅시다. 차렷. 병사들이 재빨리 차렷 자세를 취했지만 김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편없네요. 스미스, 당신의 어깨가 기울어져 있어요. 톰슨, 발 각도가 틀렸고요. 그녀는 한 명씩 자세를 교정해줬습니다. 수십 년간 군 복무를 하며 익힌 완벽한 기준이었어요. 병사들은 그녀의 전문성에 놀랐습니다. 다시 김영희가 명령했어요. 이번에는 훨씬 나아졌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왜 차렷 자세를 취하는 줄 아나요? 김영희가 물었습니다. 규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존슨이 대답했어요. 틀렸어요.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존중을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자신에 대한 존중, 동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임무에 대한 존중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녀는 완벽한 차렷 자세를 시연했습니다. 50대 중년 여성의 몸이었지만 그 자세는 젊은 병사들보다 훨씬 완벽했어요.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이제 따라해보세요.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다시 자세를 취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달랐어요. 단순히 형태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좋아요. 김영희가 처음으로 칭찬했어요. 이제 진짜 훈련을 시작해 봅시다. 그녀는 병사들에게 기본적인 제식 훈련을 시켰습니다. 좌양좌, 우양우, 뒤로 돌아 같은 기본 동작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지도 방식은 특별했습니다. 좌양좌는 단순히 몸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김영희가 설명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동료를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죠. 병사들은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훈련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했던 동작들이 전부 깊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뒤로 돌아. 김영희가 명령했어요. 이건 후퇴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는 놓치는 게 있거든요. 훈련이 계속되면서 병사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따라했던 것들이 점점 자발적으로 변했어요. 김영희의 카리스마와 전문성에 감화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팀워크 훈련을 해봅시다.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을 두 팀으로 나누고 간단한 장애물 코스를 설정했어요. 하지만 규칙이 있어요.
혼자서는 완주할 수 없어요. 반드시 팀원과 협력해야 합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김영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바로 군인의 진짜 모습이에요. 계급이나 출신이 아니라 동료애로 뭉친 모습 말이에요. 스미스가 코스를 완주한 후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대령님, 왜 이렇게까지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대령님을 무시했는데. 김영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너희가 더 나은 군인이 되길 바라기 때문이야. 그리고 진정한 군인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거든. 병사들의 눈에 감동이 스쳤습니다. 처벌 대신 교육을, 비난 대신 격려를 해준 김영희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진 거였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은 거의 2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아무도 지쳤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배우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죠. 훈련이 끝나갈 무렵 병사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김영희를 무시하며 비웃던 그 병사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반성이 담겨 있었죠. 김영희는 병사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마지막 훈련이에요. 가장 중요한 걸 배워봅시다. 그녀는 훈련장 한가운데 서서 병사들을 둘러보았어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용기입니다. 톰슨이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김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겸손이에요. 자신이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죠. 그녀는 스미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내가 한국인이라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나도 처음에는 당신들과 똑같았어요.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했죠. 스미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령님도요? 그럼요. 김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군에 들어갔을 때 남자 병사들을 무시했어요. 여자인 내가 더 뛰어나다고 증명하려고만 했죠.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그녀는 병사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존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대령님은 어떻게 그걸 깨달으셨나요? 김영희의 눈에 먼 추억이 스쳤습니다. 이라크에서였어요. 내 부하 중에 브라운이라는 병사가 있었는데 겉으로는 게으르고 무능해 보였어요. 나는 그를 계속 질책했죠. 병사들이 김영희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실제 전장 경험담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매복 공격을 받았어요. 나는 부상을 당해 움직일 수 없었고 다른 병사들도 흩어져 있었죠. 그때 브라운이 혼자서 적진을 뚫고 와서 나를 구해줬어요. 김영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브라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걸. 그는 겉으로는 느려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신중하고 용감한 병사였어요. 나는 외모와 첫인상으로만 판단했던 거죠. 스미스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대령님께 한 짓과 똑같네요. 맞아요. 김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실수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녀는 가방에서 특별한 메달을 꺼냈습니다. 다른 훈장들과는 다른 소박하지만 의미 깊어 보이는 메달이었어요. 이건 브라운이 나에게 준 거예요. 공식적인 훈장은 아니지만 내게는 가장 소중한 메달이에요. 김영희가 메달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뭔지 가르쳐 줬거든요. 병사들은 그 메달을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이제 너희들도 알았을 거예요.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군인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출신이나 성별로도 판단하지 않죠. 오직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으로만 판단해요. 톰슨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김영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군인은 없어요. 하지만 계속 배우려는 군인은 있죠. 너희들이 바로 그런 군인이 되면 돼요.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김영희에게 경례했습니다. 이번에는 억지로 하는 경례가 아니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의 표현이었죠. 김영희도 그들에게 경례로 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군인이 됐네요. 스미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대령님,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오늘 배운 걸 전해주겠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김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에서 시작되어 모두에게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해가 완전히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하루는 모든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훈련장을 떠나며 병사들은 김영희를 둘러쌌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평범한 아줌마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그녀를 진정한 스승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김영희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오늘의 일이 이 젊은 병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떤 군인이 될지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영희의 방문 소식이 부대 전체에 퍼진 거였어요. 병사들은 서로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전하며 전설적인 인물을 직접 만났다는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스미스와 톰슨, 존슨은 아침 일찍부터 다른 동료들에게 어제 배운 것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만하거나 무례하지 않았죠.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 스미스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아줌마 같았는데 실제로는 여성 최초의 미군 대령이셨다고? 다른 병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야. 톰슨이 끼어들었습니다. 의회 명예 훈장까지 받으신 분이야. 그런데 우리를 정말 부끄러워. 한편 김영희는 윌슨 중령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한국인 아줌마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녀를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령님. 윌슨 중령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저희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훈련장에서는 어제 교육받은 병사들이 다른 동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존중과 협력의 정신이 퍼져나가고 있었죠. 내가 한 건 단지 상기시킨 것뿐이에요.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원래 군인들은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때때로 잊어버릴 뿐이죠. 로버츠 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혹시 저희 부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주실 수는? 아니에요. 김영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나와야 해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이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자신의 메달 중 하나를 꺼냈어요. 브론즈 스타였습니다. 이걸 부대에 남겨둘게요. 이 메달을 보고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마세요. 윌슨 중령이 감격하며 메달을 받았습니다. 이 메달은 부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메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정신이 중요한 거죠.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마음 말이에요.
잠시 후 김영희는 부대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정문으로 향하는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수많은 병사들이 줄을 섰어요. 어제 그녀를 무시했던 병사들부터 시작해서 부대의 모든 구성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스미스가 맨 앞에 서서 격려했습니다. 대령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톰슨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희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존슨이 덧붙였죠. 김영희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했습니다. 여러분이 잘할 거라고 믿어요.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정문에 도착했을 때 김영희는 잠시 뒤를 돌아봤어요. 부대 안에서 배웅 나온 모든 사람들이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대령님. 병사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영희는 손을 흔들며 부대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만족스러웠어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부대에서 멀어지며 김영희는 차 안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가르칠 곳이 많구나. 그녀의 가방 안에는 다른 부대에서 온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비슷한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들이었죠. 부대에서는 김영희가 떠난 후에도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더 존중하며 대하기 시작했고, 윌슨 중령은 정기적인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김영희가 남긴 메달은 부대 본부에 전시되어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이 부대는 다른 부대들 사이에서 모범 사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의 규율과 팀워크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거든요. 스미스는 후배들에게 김영희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어요. 진정한 존중은 계급이나 외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그리고 멀리서 김영희는 새로운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속에는 만족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그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해질녘 김영희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부대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그녀의 말처럼 모든 사람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